여러분,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7천만 원.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면 한동안 걱정 없겠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이 숫자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합니다. 혹시 내가 놓친 지출은 없었나? 오늘은 어디서 아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 원룸에서 혼자 사는 65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작년 봄, 2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죠. 남편의 반복된 외도, 목소리가 커지면 따라왔던 손찌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까지 설득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판사님이 찍어주신 도장과 함께 제 손에 들어온 건 7천만 원짜리 위자료. 25년을 바친 대가치고는 야속했지만 그래도 새 출발의 종잣돈이니 감사해야겠지요. 이제 문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딸은 호주에서 유학 중.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다니며 신혼살림 꾸리고 있죠. 엄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얹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 잔고는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하나, 인덕션 하나, 접이식 테이블. 30년 만에 자취방은 허전했지만 오롯이 내 공간이라는 사실에 잠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달 가계부를 마주한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어요. 월세 45만 원, 전기, 가스수도 인터넷 12만 원, 김치, 달걀, 쌀, 야채 아껴도 식비 25만 원, 고혈압 약, 정기검진, 안압 체크 포함 의료비 10만 원, 교통비 8만 원, 청소용품, 그리고 세제 8만 원, 예기치 못한 지출 10만 원, 한 달에 118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0원, 적자는 그대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6천만 원 나누기 118만 원 50개월. 고작 4년 남짓. 4년 후면 66살. 그땐 어떻게 하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구인 사이트, 전단지, 마트 벽보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 없음, 컴퓨터 활용 기초, 연령 65세, 지원서를 내도 면접장에 들어서면 면접관 눈빛이 먼저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더 어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쓰인 공란만큼 마음도 공허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집에서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통장 잔고는 5,500만 원대로 내려앉았어요. 시련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어금니 2개가 동시에 흔들리더군요. 치과 원장님이 말하길. 어머니, 임플란트 안 하면 음식 씹기 어려우실 거예요. 2개면 240만 원입니다. 할부를 긁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어지는 여름 폭염. 15년 된 벽걸이 에어컨이 퍽 소리를 내며 멈췄죠. 선풍기로 버틴 지 열흘째.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더위 타면 위험해요. 결국 80만 원짜리 새 에어컨을 6개월 할부로 설치했어요. 반년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4년도 못 버티겠네. 혼자 벽을 보고 울던 밤. 휴대폰에서 복지관 뉴스레터 알림이 떴습니다. 중장년 여성 재취업 지원 무료 교육생 모집. 처음엔 화면을 끄려다 다시 손끝이 멈췄습니다. 안 되면 말지. 해보자. 그렇게 저는 곧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사님이 물으셨어요. 컴퓨터 켜보신 분?
절반 이상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제야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워드 자판 치는 법, 엑셀 표 만드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젊은이들에겐 쉬울지 몰라도 우리에겐 전쟁이었죠. 수업이 끝나면 서로 손을 잡고 복습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더블클릭이래. 아이고, 또 지워졌어. 서로 깔깔 웃다 보니 하루가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3개월 뒤, 저도 마우스를 끄덕끄덕 움직이며 엑셀에 숫자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던 담당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미경 씨, 여기 한번 지원해 보세요. 사장님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감사한 제안에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도 면접이 잡혔어요. 면접 날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는 처음이시겠지만 성실함이 더 중요해요. 천천히 배워보실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첫 근무일, 주문기 화면을 보는데 영어와 숫자가 춤을 추더군요. 라떼 주문 들어오면 우유 스팀을 넘치게 하고 잔에 샷을 빼다 흘리기도 하고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트레이를 떨어뜨려 컵을 깨뜨리기도 했죠. 사장님은 한숨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지친 제 얼굴이 오랜만에 살아있더군요. 한 달 뒤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기본급 80만 원, 늦게까지 남아 설거지한 날 받은 야근 수당 2만 원, 9만 원짜리 낡은 가방 속에 봉투를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벌었다. 내가 해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새로 써봤습니다. 월세 45만, 공과금 12만, 식비 23만, 교통비 8만, 의료비 10만, 생필품 7만, 기타 10만, 지출 115만 원, 수입 80만 원, 여전히 35만 원 적자였지만 절망과 희망은 달랐습니다. 도움받을 길을 더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재산 기준이 안 넘어서 월 32만 원이 2달 뒤부터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오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기초연금 32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휴대폰 화면을 흐느껴가며 찍어뒀습니다. 80만 더하기 32만 원, 합해서 112만 원, 지출 115만 원, 적자는 3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장보기를 2번 덜 해보니 드디어 한 달 흑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카페 일은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얼그레이 티를 좋아하는 20대 손님이 이모, 오늘은 단맛 좀 줄여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저도 장난스럽게 알았어, 우리 조카? 하고 답합니다. 사장님은 바쁠 때마다 누나라고 저를 부르는데 제 이름 대신 누나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왠지 가족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퇴근 후엔 복지관에서 열리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강좌에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커피 맛 구분도 못했는데 이제는 라틴어 같은 원두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봅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산미가 살아있죠.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문 라벨을 읽고 우유 온도를 맞추고 거품 농도를 체크하며 하루하루가 시험 공부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늘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줄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 지출
삶의 질을 올리나요? 아니면 순간의 습관인가요? 마트에서 900원 더 싼 두유를 발견하면 나를 위한 900원치 노력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같이 수업 듣던 언니들과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만보 걷고 커피 한 잔은 허락.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새 커피숍에서 사장님 대신 오전 재고 체크를 맡게 됐습니다. 우유 팩 수량, 시럽 잔량, 머핀 유통기한까지 꼼꼼히 적어 넣고 사장님이 역시 누님이 있어 든든해요라고 해주셨죠. 3달째 시급이 500원 올랐고 월급은 90만 원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1시간 더 남아있는 일을 제안받아서예요. 기초연금 포함 122만 원, 가계부 흑자 폭이 조금씩 늘고 2만 원짜리 적금은 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적금 통장에 매달 5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미경, 당신 참 잘하고 있어. 어느 날 딸에게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 엄마, 요즘 커피 내리는 사람이야. 딸은 환하게 웃더니 언제 호주 와서 우리 집 커피 좀 내려줘요라고 하더군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하며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고 이번엔 원룸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님이 열 교환기 교체하면 35만 원이라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적금 깨면 되지. 다시 모으면 되지. 그리고 카페에서 하루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빵집 물류 트럭 앞에서 포장보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하루 2시간 한 달에 25만 원. 손목이 저려왔지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속으로 외쳤죠. 3년 안에 비상금 1,000만 원을 꼭 만들 거야. 이렇게 일상을 확장하니 예전엔 돈으로만 계산되던 시간이 사람을 만나고 기술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며 건강해지는 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군요. 최근에 운동하세요. 약도 줄여도 되겠어요. 제 심장은 숫자만큼이나 가벼워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5,200만 원 남짓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숫자를 공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돈 대신 살아있는 나를 확인하거든요. 오늘은 옆집에 사시는 친한 이웃 할머님께 커피 한 잔 내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은하면서 구수하네. 우리 미경 씨 기술자 다 됐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위자료 7천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그 돈이 있었기에 고민했지만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한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구나. 여전히 저는 실수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내일 카페에 손님이 몰리면 주문기 놓칠까봐 두근거리고 원두값이 오르면 이윤이 줄까봐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러나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던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얼마 전 카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누나, 우리 봄부터 2호점 준비해요. 매장 관리 맡아주실래요? 놀라 물었죠. 제가요? 누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누나만 괜찮으시다면 정직원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가슴이 뛰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박미경,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저처럼 60대 중반에 혼자 남아 막막한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첫째,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둘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찾아가세요.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익숙함을 버리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넷째, 작은 수입이라도 직접 벌어보세요. 돈보다 큰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하나, 설탕 조금이라는 주문을 받을 겁니다. 스팀 노즐에서 피어오르는 우유 거품처럼 제 인생도 포근하고 촘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말은 쉽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은 조금 덜 무겁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살아내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휴대폰, 통장 잔고 대신 거울 속 얼굴부터 확인해요. 방긋 웃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